그래서 비트 이더 모두 현재 상태 차트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예쁘다. 너무너무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여기서부터 이제 위험 요소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입니다. 자, 오늘 2025년 8월 22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야, 진짜 질질 하루 종일 이틀 3일째 지금 흐르고 있는데 참 진을 빼는 무빙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시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한번 튕길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이 채널이 깨진다면 여기 1대1 자리 찍고 빠르게 채널 안으로 들어오면서 트랩을 만들어주고 유동성 흡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던 요런 흐름에 하단 수입 주고 상단 수입 주고 내려왔다가 이렇게 출발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건 이 주요 자리에서 한번 튕길 가능성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거고, 만에 하나 여기를 이탈해서 여기 111K 초반을 찍고 다시 한번 올라와서 채널 재진입을 한다면 이건 트랩으로 볼 수 있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재진입하고 다시 상승하는 걸 노려볼 수도 있겠다. 기다렸던 2차 자리이기 때문에 꽤 비중 있게 한번 들어가 볼 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요 언저리는 꽤 괜찮은 매수 자리가 될 수도 있겠다. 요렇게 말씀드려 볼 수 있겠고, 트랩을 줄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염두하고 있으면 요 두 자리는 기다렸던 만큼 그리고 꽤 의미 있는 자리인 만큼 현재 트렌드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기반으로 하이라이트를 보여드렸죠. 이틀 전 저는 이 하단부 혹은 트랩 구간을 지지대로 볼 것 같다, 반등이 가능한 구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채널을 밟고 한번 크게 튀어 올라줬고, 그리고 나서 이후 줄줄줄줄줄 흘러서 이틀 내내 거의 흘렀죠. 그리고 채널을 하단 이탈한 다음 다시 재진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 그냥 차트적으로 그리고 채널적으로만 보면 두 자리 다 매수를 받아볼 만한 자리였어요. 그래서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만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트랩까지 봐야 한다. 자, 그럼 트랩을 충족했느냐라고 하면 제 생각에 조금 작아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바닥을 다지고 안으로 강하게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보이고, 이 정도면 재진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더불어서 지지저항의 개념으로 봤을 때에도 아주 유의미한 자리기는 해요. 자, 보시면 여기에서 급등한 후에 저항을 맞고 내려왔다가 돌파가 나고 장대를 뽑았던 자리이기도 하고요. 이전에 하락하다가 지지를 받고 큰 상승을 만들어내고 고점 갱신까지 만들어줬던 자리입니다. 즉, 이 자리는 굉장히 유의미하고 단단한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여기를 한번 살짝 더 깨주는 유동성 흡수를 하고 올라갔으면 좀 더 예뻤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자리에서 튕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의 변수로 본다고 하면 하나가 있기는 합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 딱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가 지금 단단한 지지 자리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여기가 스탑로스가 좀 쌓여 있을 거예요. 스탑로스를 털고 유동성 흡수를 한 번 더 하고 불반등을 해주면 너무 예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한번 봤을 때 제가 기존에 카운팅을 할 때 여기까지 한 파동, 그 다음에 이런 조정 이후로 C로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상태로 보면 A파, B파, C파가 떨어지는 가운데 이렇게 A파, B파, C파, D파, E파로 떨어지는 쐐기가 하나 보여요. 이렇게 되면 5파동 마무리로, 뭐 여기가 임펄스라면 535파동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겠죠. 한 파동의 끝에 종결은 5파동으로 끝나니까요. 이 안에서도 A, B, C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A, B, C, D, E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가 오르는 게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현재 상승하는 시나리오로 봤을 때는 첫 번째는 이게 그냥 수입의 끝이고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채널 안으로 재진입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가 있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한 번 더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유동성 수입하고 올라타주면 여기가 쐐기 형태로 A, B, C, D, E로 쐐기 끝나고 상승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온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시나리오는 모두 조금 챙겨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범위, 이 채널 저점부터 수입 구간까지를 조금 열어놓고 받으면 굉장히 좋은 타점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건 차트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분석이었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흐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정확하게 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더리움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라인에 걸려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아주 좋은 매수 자리로 말씀드렸던 것, 이 박스권 구간 내에서 이 박스권 리테스트가 온다고 하면 여기는 못 먹어도 고다, 진짜 무조건 잡아야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렸고, 이후 큰 반등, 거의 6% 가까이 반등을 준 다음에 다시 한번 줄줄줄줄 흘렀는데 정말 시간 끌면서 지루하고 힘 빠지게 내렸어요.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하락하는 채널을 이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졌는데 고점을 한 번 더 높여주는 그림이 나와야 하고 중간에 이 자리를 수입해주는 것, 직전 고점을 깨주는 것, 이 구조를 만들어낸다면 상승하는 흐름을 이런 식으로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상승 추세를 가지고 또 한번 상승할 수 있겠고, 그렇게 되면 제가 봤던 코어 매물대 상단, 지금 보시면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보여요. 저항 받았고 돌파 후에 리테스트 주고 갔고, 지지받고 못 올라가니까 내려왔고, 내려온 뒤에 리테스트 받고 하락했고, 하락한 상태에서 다시 올라와서 저항받았고, 정말 코어하고 중요한 1차 때죠. 1차 매물대 상단 이 부분을 높여준다면 이 하락은 끝났고 상승으로 다시 한번 돌려낸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트, 이더 모두 현재 상태 차트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예쁘다. 당연히 이더 같은 경우에도 여기 저점이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계속 내려오면 받았거나 불탔거나 혹은 여기서 잡고 바닉했다 하면 현재 상태 홀딩을 하고 계셨겠죠. 그런 흐름으로 진행되었다면 너무너무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 정도면 무난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위험 요소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도미넌스입니다. 도미넌스가 아직도 1차적인 하락 추세 밖에서 놀고 있어요. 재진입해주는 게 필요해요. 이 선을 아직 재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제에도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하락할 때 이 하락하던 추세선을 밟고 튀어오르면서 재차 비트코인은 저갱이 났고 이더리움은 점점 계속 지속적으로 줄줄줄 흐르면서 조정을 받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다시 반등을 주고 가고 있는데, 이 추세 안으로 빨리 재진입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불안 요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야 할 것 같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파월이죠. 그놈의 파월입니다. 자, 오늘 한국 시간으로 약 11시 정도에 미국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기조연설 발언을 합니다. 지금 이 시장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예요? 바로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를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어제부터 계속 여러 가지 소식들이 안 좋은 소식들만 나와요. 시장은 예측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연내 2번 정도는 최소한 할 거다. 9월 그리고 12월에는 금리 인하 할 거다라는 기조를 갖고 있었고, 특히 9월 같은 경우에는 거의 99% 확정적으로 하겠다라고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어제 무슨 발표가 났었냐면 지금 연준의 우선순위는 금리 인하가 아니다,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발언도 나오고, 연내 2회 미만의 가능성도 있다. 2회 미만이라는 거는 2번이 아니죠.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이 아니라서 기존에 2번 할 거라는 예상을 뒤엎고 한 번만 할 수도 있어 라는 매파적인 발언을 또 진행했어요. 예전에는 괜찮은 흐름이니까 3번까지도 가능해 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이제 와서 잭슨홀 미팅 직전에 이런 안 좋은 얘기들을 해요. 근데 이 잭슨홀 미팅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앞전에 군부를 뗀다고 해야 될까요? 공포심리를 시장에 많이 심어주기 위한 얘기를 많이 노력해서 한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잭슨홀 미팅이라는 거에 이슈를 놓고 사람들이 많이 집중하고 있고, 기관 매수도 되게 보수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ETF 자금들도 안 들어와요. 매수세가 좀 많이 말랐습니다. 굵은 매수세들이. 그런 의미에서 계속 줄줄줄 흐르고 있는 건데, 저는 일부러 공포를 주고 있고, 이 잭슨홀 미팅을 기점으로 이제 악재가 소멸됐으니까 날라가자라고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앞전에 이렇게 겁을 주는 건, 연준은 균형의 수호자이기 때문에 이후에 너무 오를 것 같으면 미리 예방주사를 놔가지고 매도 압력을 좀 만들어서 덜 튀게 만들고, 만약에 너무 시장이 죽어 있으면 사실상 다시 끌어올려주는 호재의 역할을 만들어주는 게, 연준이 균형의 수호자라는 별명이 있듯이 상승장에는 조금 눌러주고 하락장에는 좀 호재 터뜨려서 받쳐주고 하는 역할을 좀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포를 준다라는 건 아마 이 이후에는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무빙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게 현재 잭슨홀 미팅을 대하고 있는 제 생각이에요. 비트든 이더든 차트적으로는 너무너무 좋아요. 다만 이런 거시경제들을 기준으로 해서 공포를 주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차트를 조금 더 저는 우선순위에 놓고 보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너무 과하게 쫄지 말고 기존에 잡았던 것들이 괜찮은 흐름에 괜찮은 타점에서 잡았다면 홀딩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도 무포거든요. 무포인 상태에서 이걸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채널 안에서 놀고 있거나 잭슨홀 미팅이 끝난 다음에 올라간다면 이후에 눌림도 노려볼 수 있을 거고 추격도 타서 한 입 정도까지는 먹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포지션을 홀딩하고 있다면 전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롱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만약에 없다면 잭슨홀 미팅 전후로 해가지고 그 흐름을 보고 나서 봐도 어차피 신고가 가는 흐름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늦지 않았다.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주 주말이 지나고 나면 큰 틀에서의 방향성이 잡힐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없다고 또 포모 느끼시지 마시고 오늘 잭슨홀 미팅에 대한 저의 생각도 한번 매매하시는데 참고해 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잭슨홀 미팅이 있어가지고 조금 다들 곤두서 있죠. 너무 곤두서 있지 말고 예민하지 말고 의연하게 대처합시다. 불금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보다 빠르게 제가 제공하는 정보들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